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험 직전에 공부한 게 가장 기억에 잘 나잖아요. 공부 초반에는 장기 기억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단기 기억을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아웃풋 위주의 공부를 하면서도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의 조화를 이루는 공부가 바로 효율적인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재미있게 해야 돼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뭔가를 보셨다면 그 순간 바로바로 적용해 보세요. 한 번에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효과가 있는지 계속 해보면서 조금 끈기 있게 테스트 해보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뭔가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새는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공부법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저 역시도 그런 효율적인 방법들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웃풋 중심의 공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선별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공부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효율적인 공부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공부 초반에는 이제 기본기를 쌓으면서 아웃풋 중심의 교재인 기출문제집으로 이제 빠르게 진입하고 자신이 뭐를 모르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그렇게 공부 방법을 잘 세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길을 굉장히 많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기왕이면은 가장 빠른 길로 가야죠. 그러고 나서는 공부 중반부터는 기출문제에서 자신이 모르는 문장들, 지문들을 이제 계속 회독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신이 숙지하지 못한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고 암기하면서 범위를 계속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범위를 줄여나가다가 마지막에 한 시험 1개월 정도 남겨두고는 그때까지 미처 다 암기하지 못한 내용을 시험 전날에 다 볼 수 있게끔 모두 암기장에 옮겨 적는 거예요. 시험 전날 그 암기장을 보게 될 건데 즉 시험 전날에 전 과목에 있는 자신의 약점을 모두 커버하고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험 직전에 공부한 게 가장 기억에 잘 나잖아요. 공부 초반에는 장기 기억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단기 기억을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아웃풋 위주의 공부를 하면서도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의 조화를 이루는 공부가 바로 효율적인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재미있게 해야 돼요. 사실 공부는 재미없는 게 맞죠.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소소한 재미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오래 공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점수 내기 게임, 스코어 게임, 아니면 대결 게임, 퀴즈 게임 등등 이런 다양한 게임 컨셉들을 공부나 자신의 수험 생활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썼던 방법을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수험 다이어리나 엑셀표 같은 걸 하나 마련해 뒀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딴짓하지 않고 한 20분이나 30분 이내에 집 밖으로 나가서 도서관으로 향하면 플러스 5점, 그리고 오늘 도서관에 갔는데 제가 목표로 지정한 사람보다 의자에 더 오래 앉아 있었으면 1승, 그리고 도서관에서 평소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의 도서관 끝판왕? 그런 존재, 그런 사람보다 더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으면 1승에다가 보너스로 50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성과, 스코어 같은 거를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 몇 점까지 도달하는지, 일주일에 몇 승까지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면서 마치 자신을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레벨업 한다는 개념으로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이잖아요. 공부가 완전히 습관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좀 공부를 더 흥미롭게 이끌어주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아직 좀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은 매일 5분이나 10분 정도 공부 시간을 늘려나가는 시스템을 짠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배운 것 중에 정말 안 외워지는 게 있다면 그걸 퀴즈 게임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정말 공부하기 싫은 날에는 딱 3분만 더 공부해보자, 이런 룰을 만든다든지, 스마트폰을 볼 때는 항상 서서 스마트폰을 본다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자신한테 익숙한 소재를 아이디어로 끌어올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의외로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공부법 책이나 자기계발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동영상이나 뭐 공부법 책을 보고 해도 결국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냥 시간 낭비죠. 고개가 뭐 끄덕여지는 뭔가를 이렇게 보셨다면 그 순간 바로바로 적용해 보세요. 한 번에 뭐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효과가 있는지 계속 해보면서 조금 끈기 있게 테스트 해보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뭔가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를 실행하는 일이 처음에는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 로봇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갑자기 어느 날 180도 딱 바뀌어서 뭔가를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할 수 있게 되거나 뭐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어떤 막 복합적인 장치들을 자신한테 자꾸자꾸 적용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이렇게 작심삼일 같은 거를 반복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공부하기 싫을 때는 뭐 한 페이지만 딱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뭐 한 3분만 공부해보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볼 때는 도서관에 뭐 밖에 나가서 서서 본다든지 하는 그런 자신과의 약속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이제 지켜보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참 여러 가지 다중 장치를 만들어서 자신한테 실험해보고 계속 실패도 하고 그래도 또 해보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지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하루에 공부 시간을 이렇게 뭐 10분씩 늘려나가자. 뭐 지금 제가 하루에 공부를 한 2시간밖에 못 한다면 뭐 내일은 2시간 10분, 뭐 내일 모레는 2시간 20분 뭐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다 또 실패도 해보고 또 실패했으면 실패한 지점부터 또 다시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처음에는 누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잘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번 이것저것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시도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사람이 변하는 데까지 한 60일 정도가 걸린다 뭐 이런 내용을 봤어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한 60일 정도가 지나면은 사람이 허물을 벗고 다른 사람이 될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뀐다는 그런 뭐 내용을 봤는데, 그런 내용을 접하고 나서는 저도 이제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뭔가를 계속 적용해서 한 2달 뒤에는 내가 이렇게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겠지, 이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뭐 2달, 3달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 전하고 비교해서는 물론 이제 뭐 정말 자기 개발이 뭐 엄청 습관이 돼 있는 고수분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 전 2달 전에 그 자신과 비교할 때는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그렇게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지금 뭐 유명한 자기 개발 고수분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한테 가장 큰 슬럼프라면 사실 예전에 그 영어 공부했을 때 그 토익 325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참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일어났는데도 사실은 한 2-3달은 걸렸던 것 같아요. 다시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어떤 문제, 그러니까 제가 뭐 때문에 그런 점수를 받았는지 그거를 정말 잘게 잘라서 잘게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냥 점수를 올려야지 이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여기를 고쳐서 어떻게 득점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또 제가 뭘 잘못했고 그 다음 부분은 또 뭐가 지금 문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뭐 글로 써서 정리를 해보고 연습장 같은 데다가 쭉 나열을 해보고 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지금 당장 1점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이런 거를 좀 찾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는 방법은 우선은 뭐 일단은 처음에는 좀 슬럼프가 오셨으면은 먼저 일단 잠을 좀 주무세요. 정신을 좀 맑게 하신 다음에 좀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한번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노트에 쭉 적어서 무엇이 잘못됐고, 단순히 이제 그냥 뭐 나열하다가도 정말 더 작게 나열할 수 있으면 한번 조금 더 쪼개 보시고, 또 뭐 해결 방법은 뭐가 있는지
뭐 요새는 뭐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데 어떤 키워드만 딱 입력해도 어떤 그걸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영상 같은 것도 있고 많은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이 극복해야 될 과제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한테 어떤 필요한 자기 개발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저도 자기 개발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터디언에 출연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 이렇게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저한테는 큰 자기 개발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이렇게 말도 재밌게 잘 못하고 어디 가서 말하는 거를 이렇게 즐겨하는 그런 성격도 아닌데 이렇게 나름의 어떤 큰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저한테 주어지는 어떤 도전적인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살아나갈 생각이고, 또 이렇게 계속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점점 뭔가에 저도 준비된 사람이 점점 돼갈 거고, 또 다른 그런 길을 찾아 나가면서 또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저만의 길을 또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뭐 공부를 잘했던 적이 없거나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더라도 좋은 공부법이랑 무거운 엉덩이만 있으면은 누구든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공무원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시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저도 뒤늦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인중개사, 한자 1급, 일본어 1급, 토익뿐만 아니라 각종 기사시험 등등 여러 시험에 합격했으니까요. 효율적이면서도 좀 더 재미있게 시험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 공부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과정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다면은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됐고 또 어떻게 공부가 습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과정을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뒤늦게 자기 개발을 시작한 덕분에 저처럼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 안 하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다시 자기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셈이죠. 제가 이렇게 뒤늦게 자기 개발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언제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은 무언가에 몰입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특히 요즘은 어떤 가치 있는 뭔가를 배워가지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유튜브 같은 또 유용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으니까 꼭 자기 개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뒤늦게 자기 개발을 시작한 제가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나름의 공부법을 정리해서 수험생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은 것처럼 스터디언 구독자분들께서도 자신한테 꼭 필요한 자기 개발을 실천하셔가지고 자신만의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하며 살아갈 거고, 앞으로도 새로 도전하시는 새로 도전을 꿈꾸시는 분들께 영감과 희망, 그리고 크고 작은 어떤 에너지, 그런 힘 같은 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